명절 그리고 무시. 여러분, 명절 때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가족이 모두 모여있고 떠들며 따뜻한 밥상을 나누던 그 시절이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요즘처럼 형식적으로 인사만 나누고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차가운 모습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시골 할아버지의 마지막 추석 명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9월 중순 경상북도 의성군. 아침 공기는 벌써 제법 차가워졌습니다. 가을 햇살이 황금빛 들판 위로 부서지는 새벽 6시, 김철수 할아버지는 벌써 마당을 쓸고 계셨습니다. 낡은 빗자루를 쥔 할아버지의 손등에는 검버섯이 송송 박혀 있었습니다. 80살 노인의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여전히 힘이 있었고 움직임은 정확했습니다. 오늘은 애들이 온다고 했지. 할아버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마당 구석구석을 말끔히 쓸어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며칠 전부터 준비해둔 밤과 대추, 콧감이 담긴 광주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손수 따서 정성껏 닦아놓은 것들이었습니다. 철수야, 지갑은 챙겼어? 안방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아내 최순덕 할머니였습니다. 챙겼소. 손주들 용돈 줄라고. 애들이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그냥 돈이 제일 나을 거야. 할아버지는 낡은 지갑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5만원권 10장. 총 50만원이었습니다. 손주가 5이니 한 명당 10만원씩 줄 생각이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10만원도 적다고 할 텐데.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소. 마음이 중요한 거지. 할아버지는 조용히 대답하며 지갑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오전 11시. 검은색 외제차 2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시골길을 달려왔습니다. BMW와 벤츠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할아버지의 2 아들과 며느리들, 그리고 5명의 손주들이었습니다. 아이고 답답해. 여기는 정말 와이파이도 안 터지네. 첫 번째로 불평한 건 큰손주 민준이었습니다. 27살, 서울에서 IT 회사를 다닌다는 청년이었습니다.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한 패딩을 걸치고 손에는 최신형 아이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억지로 짜낸 듯한 인사였습니다. 눈은 휴대폰 화면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 왔구나. 민준이 오랜만이네. 할아버지는 반가운 얼굴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민준이는 슬쩍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옷에서 흙 냄새 나요. 냉정한 한마디였습니다.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옷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낡은 점퍼였습니다. 아침에 마당 청소를 하느라 여기저기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 그래. 할배가 아침에 청소를 하느라. 됐어요 할아버지. 우리 안 들어가고 여기서 인사만 하고 갈게요. 작은 손주 지은이였습니다. 24살, SNS에서 팔로워 10만 명을 거느린다는 인플루언서였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를 위아래로 휘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기 있으면 옷에 다 냄새배. 작게 중얼거렸지만 할아버지 귀에는 또렷이 들렸습니다. 거실. 결국 가족들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썰렁했습니다. 할머니가 정성껏 차려놓은 송편과 전, 나물들이 상 가득했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 준비한 음식들이었습니다. 우와, 이거 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둘째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감탄이 아니라 의아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손주들 온다는데 당연히 만들어야지. 할머니는 뿌듯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요즘은 다들 사 먹던데 힘드셨겠어요. 칭찬인지 핀잔인지 모를 말이었습니다. 손주들은 음식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핸드폰만 들여다볼 뿐이었습니다. 애들아, 할머니가 정성껏 만드신 건데 좀 먹어봐라. 큰아들 김대호가 억지로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아빠, 저 다이어트 중이에요. 송편은 탄수화물 덩어리잖아요. 둘째 손주 서연이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나도 비건인데 여기 음식 다 고기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셋째 손주 현우가 거들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손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 할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오후 2시. 차례가 끝났습니다. 아니, 끝났다기보다는 대충 형식적으로 치렀다는 표현이 맞겠습니다. 손주들은 절도 건성으로 했습니다. 고개만 까딱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게 역력했습니다. 자, 애들아. 할아버지가 용돈 준다.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5만원권 2장씩을 손주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아, 회사 다닌다며? 고생 많다. 이거 받아. 아네, 감사합니다. 민준이는 돈을 받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묘했습니다. 할아버지가 5명의 손주들에게 모두 용돈을 나눠줬습니다. 총 50만원이었습니다. 거실을 나온 손주들이 부엌 앞 복도에 모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안방으로 들어간 걸 확인하고 나서 그들은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10만원이래. 민준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겨우 10만원으로 뭐해? 요즘 택시비도 안 되는데. 지은이가 거들었습니다. 진짜 할아버지 촌스러워 죽겠어. 옷 좀 보셨어요? 완전 구제 느낌. 서연이가 킥킥거렸습니다. 그래도 받은 건 받았으니까 일단 고맙다고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막내 손주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야, 넌 아직 어려서 몰라. 우리 할배가 얼마나 구두쇠인데. 땅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돈 한 푼 안 쓰잖아. 민준이가 냉소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 대화가 복도를 지나던 할아버지의 귀에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서서 손주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할아버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 시골에 땅 좀 있다는데 요즘 땅값 떨어져서 별거 아닐걸? 현우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우리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빨리 인사하고 서울 가자. 지은이가 핸드폰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주먹이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안방으로 돌아갈 뿐이었습니다. 안방에 돌아온 할아버지는 창문 너머로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주들이 마당에서 셀카를 찍고 있었습니다. 여기 배경 괜찮은데? 인스타 감성 제대로네. 할아버지 집이 오래된 한옥이라 빈티지하긴 해. 우리 할배 완전 시골 할배 인증샷.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를 조롱하는 웃음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낡은 서랍장 앞에 섰습니다. 오래된 나무 서랍장이었습니다. 아무도 열어보지 않는 먼지가 쌓인 서랍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제일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삐거. 서랍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그 안에는 여러 개의 낡은 액자와 서류 봉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중 하나의 액자를 꺼냈습니다. 한빛그룹 창립 30주년 기념.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할아버지가 양복을 입고 정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주변으로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시 서랍 속에 넣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할아버지는 중얼거렸습니다. 저녁 6시. 아버지, 어머니, 저희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큰아들 대호가 말했습니다. 겨우 4시간 만이었습니다. 벌써? 저녁이라도 먹고 가거라. 할머니가 아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서울 가려면 멀어서요. 애들도 내일 학교 가야 하고. 핑계였습니다. 손주들 중 학교 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 조심히 가거라.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손주들은 짐을 챙겨 차에 올라탔습니다. 인사도 대충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차창 너머로 손만 흔들 뿐이었습니다. 2대의 차가 출발했습니다. 먼지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대문 앞에 서서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다들 바쁜가 보. 할아버지가 쓸쓸히 말했습니다. 애들이 우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노인은 텅 빈 마당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날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과 손주들을 보고 싶어서 며칠 밤을 설쳐가며 음식을 준비하고 용돈까지 챙겨두었는데 정작 그들은 핸드폰만 보고 빨리 가고 싶어하고 심지어 할아버지를 조롱까지 하는 그 서러움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할아버지는 참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각 할아버지는 다시 그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유언장 이라고 적힌 봉투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봉투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안에 든 서류를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읽던 할아버지는 펜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류 한 부분을 X자로 그어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요? 유언장을 좀 고쳐야겠소.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애들 보니까 생각이 바뀌었소. 어떻게 바꿀 건데? 나중에 알게 될 거요. 모두가. 할아버지는 그렇게 대답하며 펜을 움직였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새벽 2시까지 유언장을 다시 썼습니다. 그런데 손주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할아버지가 평생 무엇을 했는지, 할아버지의 서랍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오늘 밤 유언장에 무엇이 쓰였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시골 할아버지라고만 생각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곧 그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촌스러운 할아버지.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들은 모든 걸 SNS에 올립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예쁜 풍경을 봐도 심지어 가족과의 시간까지도 인터넷에 공유합니다. 그런데 그게 누군가에게는 칼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그들은 알까요? 추석 다음 날 서울. 민준이는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찍은 사진들 정리나 해볼까? 그는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어제 할아버지 댁에서 찍은 사진들이 수십 장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괜찮은데? 그중 한 장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할아버지가 마당을 쓸고 계신 뒷모습이었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구부정한 자세로 빗자루를 쥐고 계신 모습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사진 편집 앱을 켰습니다. 그리고 사진 위에 텍스트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할배 패션 좀 봐. 완전 더 시골 할배 스타일 인정. 촌스럽지만 귀여움 레트로 감성 할배 패션. 클릭. 인스타그램에 업로드 완료. 몇 분 지나지 않아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대박 완전 옛날 사람 같아요. 아 진짜 우리 할머니도 저런 옷 입으심. 빈티지하긴 한데 너무 구닥다리 아니에요. 민준님 할아버지 귀여우시네요. 민준이는 댓글들을 보며 씩 웃었습니다. 반응 괜찮은데? 팔로워도 좀 늘겠어. 같은 시각. 지은이도 자신의 SNS에 사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팔로워 10만 명을 가진 소위 인플루언서였습니다. 패션과 라이프스타일 계정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이 제일 괜찮네. 할아버지 댁 한옥 앞에서 찍은 셀카였습니다. 배경으로 할아버지가 멀리 보였습니다. 지은이는 사진을 보정하고 필터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긴 글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추석 연휴 시골 할아버지 댁 다녀왔어요. 요즘 보기 드문 진짜 한옥이라 감성 미쳤음. 근데 솔직히 와이파이 안 터지는 건 좀. 할아버지가 손수 만드신 송편이랑 전 주셨는데 다이어트 중이라 거의 못 먹음 미안 할배. 용돈도 주셨는데 10만원 귀여우심. 요즘 10만원으로 뭐 사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마음은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시골 할배 한옥 감성 빈티지 레트로 일상. 업로드. 순식간에 좋아요가 수천 개 달렸습니다. 댓글도 폭주했습니다. 지은님 효녀세요 할아버지 뵈러 가시다니. 10만원 귀여워. 요즘 어른들 10만원이 큰돈인 줄 아심. 와 한옥 진짜 예쁘다 위치 어디예요? 할아버지 건강하시길. 지은이는 만족스럽게 댓글들을 확인했습니다. 역시 명절 컨텐츠는 반응 좋아. 그날 오후 5명의 손주들이 단톡방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손주들 단톡방 우리가 남이가. 민준 야 너희들도 어제 사진 올렸냐? 지은 응응 나 올렸지 반응 미쳤음. 서연 나도 스토리 올렸어 근데 할배 나온 거. 현우 할배 요즘 인스타 스타 되시겠네. 수진 오빠들 할아버지한테 허락받고 올린 거야? 민준 허락. 할배가 SNS를 알기나 하겠냐. 지은 맞아 우리 할배 스마트폰도 못 쓰심. 서연 근데 수진아 너 왜 이렇게 진지해? 재미 좀 알아. 현우 얘는 아직 어려서 그래. 수진 그래도 할아버지 기분 나쁘실 것 같은데. 민준 안 나쁘실 거야 못 보실 텐데. 지은 그리고 뭐 나쁘게 쓴 것도 아니고 귀엽다고 했는데 뭐. 그런데 그들은 몰랐습니다. 시골 할아버지가 SNS를 하신다는 걸. 아니 정확히는 할아버지의 비서가 모든 걸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걸.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한 사무실. 고급스러운 오피스텔 한 층 전체를 쓰는 사무실이었습니다. 입구 명패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세광자산관리사무소. 그 안에서 한 중년 남성이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날카로운 인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성훈. 할아버지의 오랜 비서이자 자산관리인이었습니다. 이게 뭔가.
박성훈은 인스타그램 화면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민준이와 지은이가 올린 게시물들이었습니다. 촌스러운 할배? 10만 원이 귀엽다고? 박성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즉시 스크린샷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화면을 열었습니다. 김철수 회장님 일정 및 보고사항. 이라는 제목의 문서였습니다. 박성훈은 스크린샷들을 첨부하고 간단한 메모를 남겼습니다. 보고사항 2024년 9월 30일. 손주들의 SNS 활동 확인됨. 큰손주 김민준 회장님을 촌스러운 할배로 표현, SNS 조롱성 게시. 작은손주 박지은 회장님 용돈 10만 원을 귀엽다며 비하성 언급. 기타 손주들도 유사한 내용 게시. 의견 회장님께 보고 필요. 손주들에 대한 재평가 권장. 박성훈은 보고서를 저장하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온했습니다. 회장님 박성훈입니다. 아, 성훈이구나. 무슨 일이가? 회장님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신지요?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그래, 말해봐. 박성훈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손주분들이 SNS에 회장님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래, 좋은 사진인가? 할아버지는 별로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그게 좋은 사진은 아닙니다. 회장님을 촌스럽다, 귀엽다는 식으로 조롱하는 내용입니다. 전화 넘어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캡처해서 보관해두게. 네, 회장님. 이미 보관했습니다. 고맙네. 그리고 성훈이. 네, 회장님. 유원장 수정본 법무법인에 전달하게. 내가 어젯밤에 다시 썼으니. 알겠습니다. 박성훈은 뭔가를 직감했습니다. 회장님이 결심을 하셨구나. 다시 서울 민준이의 집. 민준이는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에서 알림이 계속 울렸습니다. 인스타그램 댓글과 좋아요 알림이었습니다. 대박 좋아요 5,000개 넘었네. 그때 같이 사는 룸메이트 준호가 물었습니다. 야, 근데 그거 할아버지가 보시면 어떡하려고? 할배가 SNS를 알겠어? 우리 할배 휴대폰도 이지야. 그래도 좀 그런 거 아니야? 가족 사진을 함부로 올리는 건. 준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너무 오버하지 마. 그리고 나쁘게 쓴 것도 아니잖아. 귀엽다고 했지. 민준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귀엽다는 게 어른한테 쓸 말은 아니지 않아? 아이고 알았어. 잔소리 그만해. 민준이는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한다며 몇 년 전부터 인터넷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옆에서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 그런 거 보지 말아요. 속상하기만 할 텐데. 괜찮소.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 할아버지는 인터넷 창을 켰습니다. 그리고 포털 사이트에 손주들 이름을 하나씩 검색했습니다. 곧 민준이와 지은이의 SNS 계정이 나왔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들이 올린 게시물들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우리 할배 패션 좀 봐. 10만 원 귀여우심. 요즘 10만 원으로 뭐 사겠어요. 할아버지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댓글들도 읽었습니다. 촌스럽다, 구닥다리, 옛날 사람 같은 단어들이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화면을 보고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 애들이 어떻게. 괜찮소. 애들이 아직 어려서 그래.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억울하면 당장 전화해서 따져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아니요. 그럴 필요 없소. 할아버지는 컴퓨터를 껐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서랍장으로 갔습니다. 다시 그 서랍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액자를 꺼냈습니다. 대한민국 산업훈장 금탑 수은. 김철수 한빛그룹 명예회장. 화려한 금색 액자였습니다. 대통령의 사인과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것도 언젠가는 알겠지. 할아버지는 중얼거렸습니다. 애들이 알면 태도가 바뀔까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바뀌겠지. 하지만 할아버지는 액자를 다시 서랍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을 거요. 다음 날 아침 민준이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은 조회수 3만을 넘겼습니다. 지은이의 게시물은 좋아요 1만 5천 개를 기록했습니다. 손주들은 신이 났습니다. 손주들 단톡방.
지은 대박 내 게시물 좋아요 1만 5천. 민준 나도 3만 조회 할배 덕분에 인기 터졌네. 서연 할배가 스타 만들어주시네. 현우 다음에 또 할배 댁 가서 컨텐츠 찍어야겠어. 수진 오빠들 진짜 그만했으면 좋겠어. 민준 야 너 왜 이렇게 재미없어 진짜. 지은 수진아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하지만 그들은 아직도 몰랐습니다. 할아버지가 모든 걸 보고 계신다는 것을. 할아버지의 비서가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유언장이 이미 수정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은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합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세대죠. 하지만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디지털 세상을 모를 거라고. 자신들의 SNS를 절대 보지 못할 거라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히 평생을 대기업을 경영하며 수천억 자산을 관리해온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할아버지는 보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을. 그리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곧 다가올 그날을. 손주들이 자신들의 실수를 뼈저리게 후회할 그날을. 용돈도 아까운 손주들. 여러분,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으로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상속이나 유산 앞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손주들이 할아버지를 얼마나 돈으로만 바라보고 있었는지 그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0월 중순 서울 강남의 한 카페. 민준, 지은, 서연, 현우 4명의 손주들이 모였습니다. 막내 수진이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왜 안 불렀어? 서연이 물었습니다. 얘가 요즘 너무 할배 편들잖아. 맨날 우리 보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민준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맞아. 어려서 그런지 너무 순진해. 지은이도 거들었습니다. 카페 테이블 위에는 고급 커피와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 잔에 8,000원, 케이크는 1만 2천원짜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모은 거야? 현우가 물었습니다. 민준이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할배 재산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그 말에 모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할배 재산이 얼마나 돼? 서연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 근데 아빠 말로는 시골에 땅이 꽤 있대. 땅? 요즘 시골 땅값 떨어졌잖아. 지은이 실망스럽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의성 쪽 땅이 개발된대. 그럼 최소 억은 된다던데. 민준이 말했습니다. 억? 모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할배가 유언장을 어떻게 썼는지 모른다는 거야. 할배가 자식들한테 다 주시겠지. 우리 아빠한테. 현우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게 문제야. 요즘 노인분들 자식한테 안 주고 사회에 기부하는 경우도 많잖아. 민준의 말에 분위기가 심각해졌습니다. 그럼 어떡해? 우리가 받을 돈이 없어지는 거잖아. 서연이 당황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할배한테. 지은이 말했습니다. 잘하긴 뭘 잘해. 10만 원 받았을 때 표정 봤어? 완전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처럼. 민준이 비웃었습니다. 10만 원이 뭐가 큰 돈이라고. 우리 한 달 통신비도 안 되는데. 서연이 거들었습니다. 그때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근데 진짜 할배가 5억밖에 없을까? 무슨 소리야? 아니 생각해봐. 할배가 그렇게 구두쇠인데 평생 모은 돈이 5억뿐일 리가 있어? 현우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럼 얼마나 있다는 거야? 내 생각엔 최소 10억은 넘을 것 같은데. 10억?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근데 할배가 워낙 검소하게 사시잖아. 절대 안 쓰시고. 그럼 다 모아뒀을 거 아니야. 현우의 말이 일리가 있었습니다. 맞네. 할배 집 봤어? 완전 낡았잖아. 리모델링도 안 하시고. 옷도 맨날 똑같은 거 입으시고.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진짜 10억 넘을 수도 있겠다. 지은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데? 서연이 물었습니다. 민준이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일단은 할배한테 잘 보여야 하는 거 아니야? 명절 때마다 찾아가고 전화도 자주 하고. 에이 귀찮은데. 서연이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돈 받으려면 참아야지. 몇 년만 참으면 되잖아. 민준의 말에 서연이 표정이 굳었습니다. 몇 년? 할배 나이가 벌써 80인데. 그러니까. 머지않아 유산 문제가 생길 거란 말이야. 냉정한 말이었습니다. 지은이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라도 할배한테 잘하는 척 해야겠네. SNS에도 좋은 글 올리고. 그래. 그런데 너무 티 나면 안 돼. 자연스럽게. 현우가 조언했습니다. 알았어. 다음 주에 할배한테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 안부 여쭙는 척하면서 민준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좋아. 우리 다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전화하자. 그리고 명절 때도 꼭 가고. 선물도 사가고. 얼마짜리? 너무 비싼 건 아깝고 3만 원 정도? 3만 원으로 뭘 사? 과일 세트 같은 거. 포장만 그럴싸하면 돼. 그들은 계획을 짰습니다. 할아버지께 잘 보이기 위한 전략을. 하지만 그 모든 게 오직 돈 때문이었습니다. 할아버지를 진심으로 걱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유산을 받기 위한 연기였습니다. 카페를 나오며 민준이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커피값 누가 낼 거야? 가위바위보 할까? 아니면 더치페이? 에이 민준이 오빠가 내요. 오빠가 월급쟁이잖아요. 지은이 애교를 부렸습니다. 나도 월급 빠듯해. 이번 달 카드값 200만 원 넘었어. 200? 뭘 그렇게 써? 명품 좀 샀지. 아 맞다. 할배한테 받은 10만 원 있잖아. 그거 보태면 되겠네. 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결국 4명이 더치페이를 했습니다. 1인당 1만 5천 원씩. 할아버지께 받은 10만 원의 용도가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카페 커피값으로. 같은 시각 의성시골집. 할아버지는 밭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10월의 가을 햇살이 따사로웠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은 쓸쓸했습니다. 여보 물 좀 드세요. 할머니가 보리차를 들고 나왔습니다. 고맙소. 할아버지는 허리를 펴고 차를 받아 마셨습니다. 애들한테서 연락 왔어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추석 이후로 연락 없소. 벌써 보름이 넘었는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처연했습니다. 바쁘겠지 뭐. 젊은 사람들은 할 일이 많으니까.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의 낡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 오네. 할아버지는 서둘러 흙 묻은 손을 닦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박성훈입니다. 비서 박성훈이었습니다. 아 성훈이. 무슨 일인가? 회장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손주분들 SNS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그래 뭔가 또 있나? 네. 어제 큰손주 김민준 씨가 친구들과 나눈 대화 내용이 유출됐습니다. 유출? SNS에 실수로 공개 설정으로 올렸다가 삭제했는데 저희가 캡처했습니다. 어떤 내용인데? 박성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회장님의 재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얼마나 되는지, 유언장은 어떻게 쓰셨는지 그런 내용을요. 할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 알겠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네. 성훈이 수고했어. 그 자료도 잘 보관해두게. 네 회장님. 전화를 끄는 할아버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푸른 가을 하늘이 너무나 맑았습니다. 당신 괜찮아요?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소. 이미 예상했던 일이오. 할아버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애들이 나를 돈으로만 보는구만. 내가 평생 뭘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는 관심 없고 오직 얼마나 남겨줄 건지만 궁금한 거지.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서러움이 묻어났습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슬퍼하지 마요. 우리한텐 아직 수진이가 있잖아요. 그래. 막내 수진이만은 다르더군.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는 유일하게 할아버지를 진심으로 대했던 손주였습니다. 다른 손주들이 SNS에 할아버지를 조롱했을 때 그만하라고 말렸던 아이. 추석 때도 할머니를 도와 설거지를 했던 아이. 수진이한테는 좀 남겨줘야 할 것 같소.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 애는 착해요. 할아버지는 다시 밭일을 시작했습니다. 호미로 땅을 파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잘 살았나? 자식들과 손주들이 나를 당연하게 여기도록 모든 걸 다 해줬나? 그래서 그들이 감사함을 모르는 건가?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는 게 너무 많으면 자식은 그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자식들에게 모든 걸 해줬습니다. 교육비, 결혼자금, 집장만, 사업자금. 하지만 자식들은 고마워하기는커녕 더 달라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주들까지 할아버지를 돈으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녁.
할아버지는 서재에 앉아 통장들을 꺼내 보았습니다. 여러 개의 통장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당신 뭐예요? 재산 정리 좀 하려고. 할아버지는 통장 잔액들을 확인했습니다. 국민은행 3억 5,200만 원, 신한은행 4억 8,700만 원, 우리저축은행 1억 9,500만 원, 현금만 10억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할아버지는 증권계좌 앱을 켰습니다. 한빛그룹 주식 124만 7천주, 평가금액 735억 원, 735억. 할아버지가 평생 모은 한빛그룹 주식이었습니다. 땅 가격까지 합하면 할아버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총 자산 약 850억 원. 애들이 5억이라고 생각하는구만. 할아버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신 이제 정말 알려줄 거예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아직은 아니요. 언제요? 내가 죽은 다음에. 할아버지의 대답이 차가웠습니다. 그때 가서 애들이 알게 될 거요. 자기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할아버지는 유언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습니다. 유언장 수정 2024년 10월 15일. 1. 장남 김대호 법정 최소금액 5억. 2. 차남 김대성 법정 최소금액 5억. 3. 손주 김민준 제외. 4. 손주 박지은 제외. 5. 손주 최서연 제외. 6. 손주 정현우 제외. 7. 손주 이수진 50억 더하기 한빛그룹 주식 10만 주. 나머지 재산 약 790억. 시골 이웃들에게 각 10억씩 분배. 미래장학재단 설립 500억. 고아원 및 양로원 기부 200억. 환경보호단체 기부 80억. 할아버지는 유언장을 다 쓰고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봉투에 넣어 봉인했습니다. 이제 됐소. 할아버지는 봉투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 민준이는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야, 우리 할배 재산이 최소 10억은 될 거래. 대박. 그럼 너 얼마나 받는데? 글쎄, 손주가 5이니까 한 명당 2억. 와, 완전 대박이네. 민준이는 신이 났습니다. 2억이면 강남에 작은 아파트 하나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유언장에서 완전히 지워졌다는 것을. 아니,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 탐욕은 사람을 눈멀게 합니다. 돈만 보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손주들은 할아버지의 돈만 봤습니다. 하지만 놓친 게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음을, 할아버지의 사랑을, 그리고 할아버지가 누구인지를. 곧 그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요양원 보내자는 회의. 여러분, 가족회의라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본래는 가족의 행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자리여야 하는데 때로는 누군가를 배신하는 음모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그 대상이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한 노부모라면 더욱 가슴 아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11월 초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큰아들 김대호와 둘째 아들 김대성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형님, 요즘 아버지 상태가 어떤 것 같아요? 대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 지난번 추석 때 보니까 많이 늙으신 것 같더라. 80이 넘으셨으니 당연하겠지만. 대호가 와인잔을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형님, 솔직히 얘기합시다. 아버지 혼자 시골에서 사시는 거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하긴 하지. 어머니도 계시지만 두 분 다 연세가 있으시니. 그럼 요양원을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대성의 말에 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 요양원이 훨씬 안전하지. 전문 간호사들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형님. 대성이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시골집 처리 문제도 있잖아요. 대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시골집 말인가? 네. 저도 알아봤는데 의성 쪽이 개발 예정 지역이래요. 지금 팔면 최소 5억은 받을 수 있대요. 5억? 대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안 파시려고 하실 거 아니에요. 평생 사신 집인데. 그러니까 요양원으로 모시는 거죠. 어차피 빈집 놔두는 것보다는 팔아서 요양원 비용도 내고 남은 돈은 우리가. 대성의 말에 대호가 빙긋 웃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게 낫겠지. 아버지가 돈 관리를 제대로 하시겠어? 맞아요. 형님이 큰아들이니까 형님이 통장 관리하시는 게. 두 형제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대성아. 네, 형님. 아버지 재산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아나? 글쎄요. 시골집 5억 땅 몇 억 현금 좀 있으시겠죠. 한 10억?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더라. 아버지가 통장을 안 보여주시니까. 그럼 요양원 가시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이번 주말에 아버지 모시러 내려가자. 요양원 얘기 꺼내보고. 형님, 그런데 아버지가 반대하시면 어떡해요? 설득해야지. 우리가 자식인데 부모님 건강 걱정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가. 대성이 씩 웃었습니다. 역시 형님이세요. 그럼 이번 주 토요일에 내려가시죠. 그래. 애들도 데리고 가고. 손주들이 가면 아버지도 좋아하실 거야. 두 형제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대화가 누군가에게 보고되고 있다는 것을. 레스토랑 구석, 신문을 읽는 척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박성훈 비서였습니다. 그는 몰래 녹음기를 작동시키고 있었습니다. 대와 대성의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성훈은 할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두 아드님이 만나셨습니다. 그래? 무슨 얘기를 했나? 박성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회장님을 요양원에 모시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알겠네. 녹음 파일 보관해두게.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네. 이미 예상했던 일이야. 하지만 박성호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담긴 깊은 상처를.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맞이하는 명절과 모르고 맞이하는 명절은 전혀 다릅니다. 할아버지는 알고 계셨습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 될 거라는 것을. 11월 둘째 주 토요일. 할아버지는 새벽부터 일어나 마당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애들이 온다고 했지?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군. 무슨 중요한 얘기가 있다면서. 할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비서 박성훈에게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모르는 척하기로 했습니다. 당신 오늘 기분이 좀 이상해요. 무슨 일 있어요?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애들 얼굴 보는 게 오래간만이라서. 할아버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오전 11시. 두 대의 차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큰아들 대호와 작은아들 대성, 그리고 며느리들만 왔습니다. 손주들은 없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두 아들이 인사했습니다. 그래, 왔구나. 애들은?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애들은 다들 바빠서요. 대신 저희가 왔습니다. 대호가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실망한 기색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차와 과일을 내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대성이 물었습니다. 그럭저럭 지내고 있지. 늙은이 여기저기 아프긴 하지만.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대호가 슬쩍 대성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사실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습니다. 중요한 얘기? 네. 아버지 건강 문제인데요. 대호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 아버지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계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봤는데 요양원이 어떨까 싶어서요. 요양원? 할아버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네. 요즘 요양원이 정말 좋아요. 전문 간호사들도 있고 같은 또래 어르신들도 많고. 대성이 거들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살고 싶은데.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위험해요. 만약에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큰며느리가 걱정하는 척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계시니까 괜찮아. 그래도 두 분 다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대호가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신내. 나는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 거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걱정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대성이 말했습니다. 걱정? 정말 날 걱정해서 그러는 건가? 할아버지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두 아들이 잠시 당황했습니다. 물론이죠. 저희가 자식인데 당연히 걱정되죠. 대호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두 아들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탐욕, 재산에 대한 욕심. 할아버지는 그걸 알아챘습니다.
알겠네. 애들이 날 걱정한다니 고맙구나. 할아버지가 갑자기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럼 아버지 요양원 가시는 거 동의하시는 거예요? 대성이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아니, 동의는 안 해. 하지만 애들 마음은 알겠다는 거지. 할아버지의 단호한 대답에 두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제발 좀 생각해 보세요. 싫다고 했네. 할아버지는 일어섰습니다. 나는 여기서 평생 살았고 여기서 죽을 거야. 요양원 얘기는 다시는 꺼내지 마라. 할아버지가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실에 남은 두 아들과 며느리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어떡하지? 아버지가 완전히 반대하시는데. 대성이 당황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물러나자. 시간을 두고 천천히 설득하면 돼. 대호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형님, 시골집 처리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나중에 생각하자. 일단 오늘은 실패했어. 두 아들은 씁쓸한 표정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창문 너머로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던 할아버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돈이었구나. 내 건강이 아니라 재산이. 할머니가 다가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너무 슬퍼하지 마요. 괜찮소. 이제 확실히 알았으니. 할아버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다시 한번 펜을 들었습니다. 유언장 재수정 2024년 11월 9일. 1. 장남 김대호 법정 최소금액 3억으로 감해. 2. 차남 김대성 법정 최소금액 3억으로 감해. 이후 부모를 시설에 보내려는 불효행위. 할아버지는 유언장을 다시 봉인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진실은 숨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감추려 해도 언젠가는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12월 초.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밭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골길에 고급 승용차 3대가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 2대와 벤츠 1대였습니다. 차들이 할아버지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모두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총 6명의 남녀가 내렸는데 모두 비서나 임원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할아버지를 발견하고는 일제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깊숙이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90도로 허리를 굽힌 인사였습니다. 마침 그 순간 이웃집 박씨 할머니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깜짝 놀라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철수 씨가 회장님이라고? 뭔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회장님, 오늘 정기보고 드리러 왔습니다. 맨 앞에 선 박성훈 비서가 말했습니다. 그래, 알겠네. 안으로 들어오게. 할아버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6명의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 할머니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즉시 동네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김씨? 이거 큰일 났어. 철수 씨 집에 무슨 회사 사람들이 왔는데 철수 씨를 회장님이라고 부르던데? 뭐라고? 철수 씨가 회장? 정말이야. 내가 똑똑히 봤어. 정장 입은 사람들이 90도로 인사하더라고.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1시간도 안 돼서 온 동네가 그 얘기로 떠들썩해졌습니다. 한편 할아버지 집안. 거실에서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번 분기 한빛그룹 실적 보고드립니다. 박성훈이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매출 3조 2천억, 영업이익 4,200억 원입니다. 좋군. 작년보다 15% 증가했네. 네, 회장님. 그리고 회장님 보유 주식 가치는 현재 850억 원으로 평가됩니다. 할머니가 옆에서 차를 내오며 깜짝 놀랐습니다. 850억이나 된다고? 할머니도 정확한 액수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회장님, 부동산 자산 현황입니다. 또 다른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의성 소재 토지 20만 평, 현재 시세 약 200억 원입니다. 200억? 할머니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아니, 당신 땅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냥 놔뒀던 거요. 별로 신경 안 썼소.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총 자산을 합치면 현금 12억, 주식 850억, 부동산 200억, 합계 1062억 원입니다. 박성훈이 최종 보고를 했습니다. 1000억이 넘는다고? 할머니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네. 수고들 했어.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박성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두 아드님께서 회장님을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 아직 포기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 네.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도 요양원 상담을 받으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할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알겠네. 계속 지켜보게. 네, 회장님.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갈 때 박 할머니를 포함한 동네 사람들이 담 너머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건강 조심하십시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비서들이 큰 소리로 인사하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세 대의 차가 출발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철수 씨가 정말 회장이었어? 천억대 부자라던데? 그런데 왜 이렇게 검소하게 사신 거야? 할아버지는 담 너머로 들리는 소문들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재로 들어갈 뿐이었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천억이나 있어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렇소. 왜 나한테도 말 안 했어요? 당신은 돈이 있든 없든 나를 똑같이 대해줬소. 그게 좋았소.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애들은 아직도 억인 줄 알겠네요. 그러겠지. 그리고 그렇게 계속 모르고 있을 거요. 언제 알려줄 건데요? 내가 죽은 다음에. 할아버지의 대답이 차가웠습니다. 그날 저녁 동네 사람들의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서울에 있는 손주들의 귀에까지 들어가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비밀이 담긴 장소가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서재. 그곳에는 할아버지의 진짜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12월 중순. 할아버지는 건강검진을 받으러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 막내 손주 수진이가 할아버지 댁을 방문했습니다. 수진이는 다른 손주들과 달랐습니다. 진심으로 할아버지를 걱정하는 아이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계세요? 아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문이 열려 있는 걸 확인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을 지나 복도를 걷던 수진이의 눈에 한 방이 들어왔습니다. 서재였습니다. 평소에는 항상 잠겨 있던 방인데 오늘은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호기심에 서재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벽 한쪽을 가득 채운 책장. 그런데 책이 아니라 액자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천천히 서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액자. 한빛그룹 창립 30주년 기념. 젊은 시절에 할아버지가 정중앙에 서 계셨습니다. 두 번째 액자. 대한민국 산업훈장 금탑 수은 김철수 한빛그룹 명예회장. 대통령과 악수하는 할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 액자. 한빛그룹 코스피 상장 기념. 증권거래소 앞에서 종을 치는 할아버지의 모습. 수진이는 한 장 한 장 액자를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한빛그룹 회장이셨다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빛그룹이면 국내 10대 그룹 중 하나였습니다. 수진이는 더 깊이 서재를 살펴봤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 한빛그룹 이사회 회의록. 김철수 회장 자산 현황 보고서. 유원장. 수진이는 떨리는 손으로 자산 현황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총 자산 1062억 원. 주식 850억 원. 부동산 200억 원. 현금 및 예금 12억 원. 수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천억이라고? 할아버지가 천억대 부자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다음이었습니다. 책상 옆에 놓인 유언장 초안을 발견한 것입니다. 수진이는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유언장. 1. 장남 김대호 3억 원. 2. 차남 김대성 3억 원. 3. 손주 김민준 상속 제외. 4. 손주 박진은 상속 제외. 5. 손주 최서연 상속 제외. 6. 손주 정현우 상속 제외. 7. 손주 이수진 50억 원 및 한빛그룹 주식 10만 주. 수진이는 눈물이 났습니다. 왜 오빠들과 언니들은 제외되었을까? 그리고 왜 자신만 상속을 받게 되어 있을까? 수진이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오빠들과 언니들이 할아버지를 어떻게 대했는지. SNS에 올린 조롱 섞인 글들. 10만원 용돈을 비웃던 모습들. 할아버지를 돈으로만 본 태도들. 수진이는 자신이 그들을 말렸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수진이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단톡방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손주들 단톡방. 민준 야들아 큰일 났다. 지은 왜?
민준 의성 동네에서 소문 돌고 있대. 서연 무슨 소문? 민준 할아버지가 재벌 회장 출신이래. 현우 뭐? 민준 천억대 부자라던데. 지은 설마 그럴 리가. 민준 나도 믿기지 않는데 사촌 형이 그러던데. 서연 진짜면 대박인데. 수진이는 단톡방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빠들은 여전히 돈에만 관심이 있구나.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오신 것입니다. 수진이는 서둘러 서재를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아, 수진이구나. 언제 왔니? 조금 전에요. 할아버지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래, 고맙구나. 할아버지는 수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수진이가 말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왜, 무슨 말 하려고? 아니에요. 그냥 건강하시죠? 그래, 건강해. 걱정 마라. 할아버지는 수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수진이는 서재에서 본 것들을 말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숨기시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는 단톡방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수진 오빠들, 언니들, 할아버지한테 잘 해드려야 해. 민준 갑자기 왜? 수진 그냥 우리가 후회할 수도 있어. 지은 무슨 소리야? 수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 잘 해드리자는 거야. 현우 알았어. 민준 근데 수진아 너 할배 댁 갔다 왔어? 수진은 민준 뭔가 들은 거 있어? 수진 없어. 수진이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빠들에게 진실을 말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할아버지를 더욱 돈으로만 볼 것이 뻔했으니까요. 여러분, 언어에는 힘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특히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모습은 사람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꾸기도 합니다. 12월 말, 크리스마스를 앞둔 어느 날, 큰손주 민준이가 할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물론 진심에서 우러나온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동생들과 짠 계획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 잘 보여서 유산을 받아내자는.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저 민준이에요. 아, 민준이구나. 오랜만이네. 할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지 뭐. 너는? 저는 잘 지내요. 할아버지 건강은 괜찮으세요? 건강해. 걱정 마라. 대화는 어색했습니다. 민준이는 평소에 할아버지께 전화를 거의 하지 않았으니까요. 할아버지 그런데 요즘 동네에서 소문이 좀 있던데요. 무슨 소문? 할아버지가 예전에 큰 회사 다니셨다는 소문이요.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런 소문이 있나? 네. 혹시 정말이에요? 민준이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묻어났습니다. 옛날 일은 중요하지 않아. 지금이 중요하지. 할아버지는 애둘러 대답했습니다. 아, 네. 그냥 궁금해서요. 민준이는 실망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도 없고. 그때 할아버지의 핸드폰에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준아, 미안한데 급한 전화가 와서.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아, 네, 할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민준이와의 통화를 끊은 할아버지는 다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헐로, this is CHAIRMAN 킴. 할아버지가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Yes, CHAIRMAN. This is James from Goldman Sachs. I'm calling about the investment proposal. 아이씨. Go ahead. 할아버지는 완벽한 발음으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민준이의 전화가 완전히 끊기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할아버지의 영어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Yes, the portfolio is performing well. The return rate is around 15% this quarter. I understand. Please proceed with the merger proposal. Well scheduled board meeting for next week. Thank you, James. I'll leave the documents and get back to you. 할아버지의 영어는 완벽했습니다. 비즈니스 용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했습니다. 민준이는 깜짝 놀라 핸드폰을 귀에서 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영어를 저렇게 잘하신다고? 그것도 골드만삭스와 통화하시다니? 민준이는 즉시 단톡방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민준 야들아 진짜 큰일 났다. 지은 또 뭔데? 민준 할아버지가 방금 골드만삭스랑 영어로 통화하심. 서연 뭐? 민준 포트폴리오 합병 제안, 이사회 회의 이런 얘기 하시던데.
현우 할아버지가 영어를? 민준 완전 유창하게. 원어민 수준이야. 지은 그럼 진짜 재벌 회장 맞는 거 아니야? 서연 대박. 손주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촌스러운 시골 할아버지라고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국제적인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었다니. 민준 우리 지금까지 할아버지를 완전 무시했잖아. 지은 어떡해. 서연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현우 이제라도 잘해야 하는 거 아니야? 민준 맞아. 크리스마스 때 다 같이 내려가자. 지은 선물도 사가고. 서연 비싼 걸로. 그들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할아버지께 잘 보여서 1,000억대 유산을 받아내자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미 모든 게 늦었다는 것을. 유언장은 이미 쓰였고 그들의 이름은 모두 지워졌다는 것을. 한편 할아버지는 통화를 마치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준이가 내 영어 대화를 들었을 거야. 이제 애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오겠지. 하지만 소용없어. 이미 결정은 내려졌으니.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눈이었습니다.